안녕하십니까. 배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 특수 배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배서는 앞에서 앞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배서는 기본적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어음법에서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도 양도하는 방법이고, 그 밖에 특수한 경우는 교부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배서의 효력은 권리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 수혜적 효력이 있고, 자격 수혜적 효력에서 나오는 적법성 추정력, 그 다음에 선의 지급에 따른 지급 면책력, 그 다음에 선의취득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두시고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이해의 바탕을 두어서 이제 특수배서를 하게 되는데, 특수배서는 각각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배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수배서의 그 법적 정의에 따라서 어떤 앞에서 말한 어떤 세 가지 효력, 담보적 효력, 권리 이전적 효력, 자격 수여적 효력,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은 인정이 되고 어떠한 것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오는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습 요약란에 전체적으로 표를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프린트를 하셔서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교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배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양도배서입니다. 양도배서란 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특수배서도 그냥 크게 양도배서에서의 특수배서와 양도배서 이외의 특수배서가 있는데, 양도배서 이외라는 것은 양도할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양도할 목적이 없다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양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다만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시미인배서가 있고 하나는 입지배서가 있습니다. 출시미인배서라고 하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할 목적이 아니고, 내 대신 가서 이 돈을 찾아가지고 와서 돈을 출심해 와서 어음상의 금액을 출심해 와라고 하는 뜻으로 이 배서를 하는 것을 출심인 배서라고 하는 거고, 입질 배서라고 하는 것은 어음상의 어떤 권리를 양도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담보 목적으로 우리가 말한 입질하기 위해서, 여기서 권리에 직권하는 건데, 예컨대 입질하기 위해서 하는 배서를 입질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시미인 배서와 양도배서는 기본적으로 양도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도를 전제로 하는 배서에서도 특수한 배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담보 배서. 자, 무담보 배서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계속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이렇게 계속해서 권리를 양도하긴 하는데, 자, C라는 사람이 자기가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 즉 담보를 하지 않겠다,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배서를 하는 것을 무담보 배서라고 하는 거고, 배서금지 배서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C가 D한테 배서를 해주면서, 자, D 너만 배서를 받고 그 다음은 더 이상 배서하지 말아라. 자, C가 배서를 하면서 D한테 배서를 해주면서 더 이상 배서하지 말아라. 그러면 D는 배서를 해줄 수가 없겠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배서금지 배서에서는 배서인이 피배서인 D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과 구분해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배서금지 어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서금지 어음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다르죠? 자, 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배서금지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인이 처음부터 배서를 못하게 한 거고, 배서금지 배서라고 하는 것은 배서인이 배서 중간에 자기 후자에 대해서 배서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배서금지 배서에서는 피배서에서 책임이 있지만 배서금지 어음에서는 배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환배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쭉 C, D에게 갔는데 나중에 이제 환배서라고 하는 것은 어음상의 채무자인 예컨대 지급인이 있다고 합시다. 지급인이 피배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인 수중에 왔어요, 다시. 아니면 약소음 같은 경우는 발행인 사람한테 다음이 돌고 돌아와서 자기한테 왔습니다. 그런 것을 환배서, 돌아올 환자. 그래서 자기한테 다시 어음상의 채무자한테 돌아온 배서, 즉 어음상의 채무자가 피배서인으로 된 배서를 환배서라고 합니다. 기한 후 배서라고 하는 것은 지급거절 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에
배서가 이루어진 배서를 기한 후 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담보배서. 무담보배서라고 하는 것은 자, 배서인이 어음상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배서로서 무담보는 인수 무담보와 지급 무담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단순히 무담보라고 할 때는 인수와 지급 모두를 의미하고 어음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담보 기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보통 단자회사 등이 매입한 CPO음을 일반 투자가에게 매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효력을 보게 되면 자, 무담보배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담보적 효력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적 효력은 없다. 자, 무담보 문구를 기재한 배서인만이 그 어음상의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담보 문구를 기재한 배서인의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후자 전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즉, 담보적 효력은 없으나 권리 이전적 효력, 자격 수여적 효력은 인정된다. 그래서 무담보배서는 담보적 효력만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 이전적 효력과 관련되는 인적 항변 절단 효력도 있고 자격 수여적 효력과 관련되는 권리 추정적 선의 취득, 선의 지급도 다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담보배서는 담보적 효력만 인정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제 배서 금지 배서가 되겠습니다. 배서 금지 배서라는 것은 A, 방금 설명한 것처럼 B, C, D인데 자, C가 D한테 배서를 주면서 배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D로 하여금 다시 배서해서 넘기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서인이 배서를 할 때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배서로 백지식 배서도 금전 문구, 즉 배서를 못하게 하는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서 금지에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 가능하나 담보 책임만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배서인은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C가 D한테 배서하지 말라고 배서금지 배서를 쓴 경우는 D한테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D 이하, E라든가 F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책임은 배서금지 배서도 무담보 배서 마찬가지로 이 담보적 효력만 제한이 되고 권리 이전적 효력하고 자격 수여적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담보 배서와 이 배서금지 배서는 기본적으로 담보적 효력만 제한이 되고 권리 이전적 효력이라든가 자격 수여적 효력은 그대로 다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환배서는 돌고 돌아와서 왔다. 자, A한테 B한테, B가 C한테, C가 D한테, D가 다시 누구한테 왔냐면 어음상의 채무자한테 배서를 해서 어음상의 채무자가 자기가 주채무를 어음금액을 갚아야 될 사람이 다시 자기한테 어음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뭐냐면 환배서라고 하는데 어음상의 채무자는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음상의 채무를 지급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걸 동시에 자기가 어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져야 되겠죠. 민법상의 혼동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어음법은 그렇지 않고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어음의 배서 관련해서 어떤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배서라고 하는 것은 어음상의 채무자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를 말하는데 역배서라고도 한다. 어음상의 채무자로는 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 이러한 사람이 모두 해당되고 인수하지 않는 지급인은 주채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인수하지 않는 지급인에는 어음상의 채무자이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는 지급인에 한 배서는 환배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의 혼동의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니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민법상의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여러분들이 집에 대한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당권은 말소가 되는 거죠. 소유권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저당권에서 특별히 이유관계가 있으면 소멸되지 않겠지만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이게 큰 소유권이 들어오면 다른 부차적인 그러한 어떤 유치권, 담보물권 이런 것은 소멸되는데 이 환배서에는 그렇지가 않다.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환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한 배서인이 전자에 대해 갖는 제소유권은 배서인이 정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음상의 권리를 회복한 것이냐 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는데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다시 자기한테 어음이 돌아왔을 때 그 어음상의 권리가 도대체 뭐냐
권리를 회복한 거냐 아니면 다시 엄사의 권리를 재특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설은 논쟁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할 필요 없고 민법상의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특이한 거고요. 환배서도 이 배서이므로 배서의 일반적 효력인 권리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 수요적 효력이 있으나 환배서의 피배서에는 동시에 엄채무자로 엄상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즉 제한이 따르는다. 그 말은 자기가 엄상의 채무자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A, B, C, D 이 사람이 수취인이잖아요. 그쵸? 약속음을 예로 듭시다. 자, E가 누구한테 해줬냐면 발행인한테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발행인이 수취인한테 엄을 발행해서 교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 수취인이 B한테 배서에서 B한테 넘겼고 B는 C한테, C는 D한테, D는 E한테 이렇게 넘겼고 E가 다시 채무자한테 배서해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발행인이 자기가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약속음 같은 경우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기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을 소지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B한테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 B는 다시 C는 D한테 계속 돌고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행위가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소구 비용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럴 때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일정한 경우는 엄상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런 경우는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리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수 효력이 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채무자의 약속음 발행인 환엄의 인수인이 환배서에 의해서 엄을 취득한 경우는 누구에 대해도 엄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겠죠? 자, 환엄에 의해서 인수인은 즉 지급인이 인수를 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인수인이 되면서 그런 경우 주채무자가 된 경우는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약속음의 발행인도 자기가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엄이 더 이상 이제 돌아다닐 필요 없이 끝나는 거지. 자기가 전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고 또 어차피 그 자기가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 행사자가 다시 자기한테 소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의미한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음상의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환음과 수표의 발행인. 자, 발행인은 환음의 발행인이 환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하게 되면 인수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자, 인수인이 주채무자가, 지급인이 인수를 한 경우는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발행인도 주채무자에서 권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금관계가 있는 경우, 예컨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면 발행인이 있고요. 자, 수취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인이 계속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지급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런 이유 없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 수취인이 B, C, D, E 이렇게 가가지고 쭉 갔다. 근데 자, 발행인이 이 지급인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이 사람한테 예컨대 지급인한테 1,0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어음을 1,000만원짜리 발행해가지고 지급인을 이 사람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을 받을 게 있든지 그런 기본적인 자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행인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이가 발행인한테 왔을 때 2로부터 발행인한테 왔을 때 발행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떤 내부적인 권리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돌고 돌기 때문에 이건 안 되지만 이 인수인이 이제 발행인이 이 환음의 인수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급하게 되면 행사할 수 없겠지만 인수인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수인이 주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전자에 대해서는 그가 전국적인 소구 의무자인 성질상. 그래서 발행인은 환음에 있어서 발행인은 뭐라고 그랬죠? 최종 소구 의무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구 의무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돌고 도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최종 소급무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대해서 계속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자기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무의미하지만 인수인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서인 봅시다. 배서인. 자, 배서인이 환 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자, A, B, C, D, E, B. 이렇게 다시 B가 한 번 했는데 또 다시 B한테 어음이 돌아온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렇게 돌아간 경우. 이렇게 다시 돌아간 경우. 이런 경우에 배서인이 환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는 인수인, 발행인, 원칙적으로 자기의 전자에 대해서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의 전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또 순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인수인, 발행인, 자기 전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안에서는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권리 행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배서인이 무담보배서 또는 배서금지 배서를 한 경우에는 배서인은 그가 소금을 부담하지 않는 후자에 대해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A, B, B, C, C, D 이렇게 했는데 D가 배서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E한테 했어요. F, G 이렇게 갔죠. 계속. 이런 경우에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소금을 부담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자, 이 사람 F와 G에 대해서는, 물론 D는 E에 대해서는 자기 P, P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F와 G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돌고 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이 D가 F라든가 G에 대해서는 자기가 담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서는 일정한 권리관계가 있는 거죠.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배서인이 무담보배서 또는 배서금지를 한 경우에는 배서인은 그가 소금을 부담하지 않는 후자에 대해서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음 항변은 속인적인 것이므로 즉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어음 채무자가 특정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은 그 배서인이 다시 환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절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렇게 쭉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인 참가인수인도 마찬가지로 환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하면 각각 주 채무자 또는 피보증인 또는 피참가인의 전제에 대해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인수를 하지 않는 지급인, 자, 인수를 하지 않는 환음의 지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지급에 대해서는 환배서가 아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지급인이 배서를 받아 어음을 취득한 경우는 보통 어음 소진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의 지급증권서 성질과 신용증권을 막기 위해서 수표의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원칙적으로 뭐다? 영수증의 효력만 있고 지급인의 배서는 무효다. 이것도 이미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기한 후 배서. 기한 후 배서라고 하는 것은 어음의 경우에 기한 후 배서는 어음의 지급거절 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한다. 기한 후의 배서의 개념은 만기 후의 배서의 개념과 구별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만기 후의 배서가 가능이 되는데 기한 후 배서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급이 거절이 된다. 지급 거절한 거가 이미 증서 작성이 된 다음에 한 배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전에, 즉 자, 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기가 있고 지급 거절 증서 작성. 자, 만기가 있지만 만기 전에 한 배서와 만기 전에 하는 배서와 만기 후의 배서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에 한 배서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후의 배서와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후의 배서는 같지가 않죠. 그래서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틀리다라는 거. 수표라고 하는 것은 지급 거절 증서 작성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 즉 지급 어음교환소의 선언입니다. 이런 경우에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 거절과 기한 후 배서. 뭐 지급 거절이 되었으나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전에 한 배서가 기한 후 배서인지 여부 뭐 이런 경우 있는데 통설은 이때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인수 거절과 기한 후 배서도 관해서도 통설은 이런 경우는 이제 기한 후 배서로 봅니다. 자, 배서 일자 이런 게 있는데 기한 후 배서, 후 배서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효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 후 배서의 경우는 어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즉 기한 후 배서의 경우는 어음 채무자. 자, 어음 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는 원칙적으로 어음 채무자에 대해서 어음금을 청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한 전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 후에 배상한 것까지 굳이 어음상의 채무자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한 후에 배서라는 것은 어음상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을 보게 되면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이 되는데 인적 항변 절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적 효력은 마찬가지로 어음상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한 후에 비해서는 유통기간 내가 아니고 지난 후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담보적 효력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적 수격 효력 관련해서는 일종의 이제 그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지만 통선화 판례도 마찬가지로 자격적 효력은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의 그 자격 기한 후에 한 피해서는 더 이상의 어음상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